2023년 10월 3일 아침 5시 15분쯤 되었습니다. 5시 반에 제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네요. 오늘이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28, 29, 30, 1, 2, 3 이래 6일간 연휴였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푹 쉬고 많이 먹고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살이 좀 찐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그 습성이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집은 이제 오래 전부터 안동에서 경북 안동에서 내려와 가지고 6.25 때 6.25 때 이제 일로 피난을 왔습니다. 피난을 부산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안동 풍습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그래 했는데도 우리 이제 아내가 이어받아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좀 적게 하라 그래도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같아서는 많이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좀 먹다가 보니까 막 엄청 많이 먹었어. 뭐 버리기도 그렇고 참 아이고 참 그래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그 배가 부르면은 아무래도 잠이 빨리 와요. 틀림없어요. 배가 좀 고파야 이 이제 잠도 적게 오고 정신이 좀 맑고 또 그랬는데 막 배부르게 먹으면은 잠도 오고 정신이 좀 희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어제 아래 대신동에 있을 때는 저 이제 내가 동네 청소를 내 하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할머니께서 그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그 할머니께서 사과를 한 주먹만한 사과를 말이지 씻어가지고 4개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저씨 이거 잡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은 하루는 그 사과를 2개를 이제 2개를 먹었더만은 뭐 딴 건 안 먹고 그날은 그 정신이 말짱하고 참 좋더라고.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많은 것도 보고 막 그래 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궁에 신인님 계시는 하늘궁에 오늘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5시 반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그 김해 장류 영성센터 그 유관 단장님 편에 내가 주로 이제 하늘궁을 가는데 첫째 주 일요일 날, 둘째 주 일요일 날, 뭐 보통 그래 가요. 그래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일요일은 아니지만은 오늘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뭐 하여튼 뭐 당해 보니까 뭐 내보다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지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우리 회원님들이 모여서 있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제목이 그렇더라고. 그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 15분 정도 되던데 그걸 내가 이제 보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잠깐 시간이 있어서 한번 올렸어요. 이분은 뭐냐 하면은 내년에 이제 내년 2024년 11월 달에는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가 달은 모르겠지만은 그 내년에도 러시아에서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서는 내년에 지금 현재 그 미국 뭐 사정을 좀 아시는 분은 뭐 대충 알죠. 모르시는 분은 뭐 전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이거 미국이 조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그 지금 트럼프가 그 공화당 후보잖아요. 그런데 그 압승을 해요. 지금 그 트럼프 내년 미국 대통령 그 공화당 그 후보가 많아요. 그게 한 8명인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트럼프가 그 지지받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머지 7, 8명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 TV 토론에 그 공화당 후보들 TV 토론에 트럼프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8사람 다 합쳐봐야 거기에 보면은 마이크 펜스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 할 때에 부통령 하던 사람 이 사람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8사람 다 합쳐봐야 트럼프를 보다 못하니까 그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공화당 후보가 확정돼 있는 것이 확정적이고 지금 반면에 이제 바이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미 하원 의장이 케빈 메카시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부패 혐의로 뇌물 혐의로 지금 그 탄핵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창피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실제입니다. 뭐 나는 뭐 텔레비를 안 보기 때문에 뭐 텔레비를 보고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실제 그 바이든이 지금 탄핵 중이에요. 물론 이제 상원에서 이제 민주당 수가 많으니까 탄핵이 안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탄핵 발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LA 시사 만평의 그 마이클 장이라고 하시는 분 견해에 의하면은 내년 8월 달에 민주당 정당 대회를 해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막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리슨 그 지금 이제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대선 후보는 그 오바마 부인이 있어요. 미셸 오바마라고. 미셸 오바마를 이렇게 내면서 자기는 물러난다. 물러나면은 해리슨 그 부통령이 여성이죠. 이분이 이제 바이든을 사면한다. 이제 할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은 뭐 민주당 주지사 또는 민주당 시장이 이제 장악하는 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는 정말 그 사람이 살 수가 없겠던데요.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 이런 데 보면은 그 민주당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을 동서로 이뤄놓고 보면은 동쪽이 이제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쪽 여기고, 서쪽 끝부분이 이제 LA고 샌프란시스코고 이랬는데, 극 동쪽에는 민주당이고 나머지 미국 대부분은 이번에 이제 그 지지율로 놓고 보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압도적이에요. 양 극동 극서에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중간에 거의 미국의 거의 대부분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한 10%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뭐 동놈들이 막 그냥 물건 그냥 가게 가가지고 막 옷 같은 거 뭐 물건 같은 것을 그냥 가져오는 거야. 그냥 가져와도 그냥 뭐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 누가 그 장사하겠느냐고요. 안 그래요? 하여튼 그 미국이 희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거의 당선되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이미 미국은 이제 47대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다시 19대 대통령으로 된다는 말도 있고 이래요. 거의 확정적인데, 그걸 두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딥스테이트 세력을 완전 가루를 낸다 이랬거든. 지금 이제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루를 만들어낸다.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 정부라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그 대통령을 하나의 허수아비로 생각해요. 미국의 미국 정부 뒤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 정부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들 중에서 이제 자기들로 볼 때 그림자 정부 눈으로 볼 때에 좀 삐딱하다, 자기 노선에 반한다 이러면은 그냥 사람을 그 미국 대통령도 죽이거나 이렇게 군자에서 내려오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그림자 정부는 군산 복합체, 그러니까 무기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도 관련돼 있고, 하여튼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돈을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 소로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시간이 다 됐네. 그 검사들을 이렇게 키워요. 키워가지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 기소할 때 그런 검사들이 앞에 나선다고. 그래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그 파워가 커요. 그래서 뭐 대들면은 그 죽은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닉슨도 머티게이트로 내려오게 한 것도 그 뒤에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고, 대통령이 당선 때 시켜주는 것도 딥스테이트 세력이야. 뭐 부시, 그리고 이제 클린턴, 오바마, 특히 오바마 이런 애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트럼프가 거기서 역행을 해가지고 2016년도 미국 대선 때에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워낙 앞서니까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워싱턴에 넙에 있는 물을 뺀다 이랬거든. 뺀다 이러니까 뭐 처음으로 이제 그림자 정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2020년 미국 대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를 해서 바이든을 앉힌 거예요. 바이든을 앉힌 거예요. 그는 거긴데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느냐 하면은 거기서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을 뇌물로 다 매수를 한 거야. 언론 방송에서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론 방송을 완전 장악한 상태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불이한 일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부정선거였거든. 사람이 투표권자가 100명이면은 투표수가 100명이 나와야 되잖아. 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투표수가 130개, 150개 나온 것은 이거는 아마 유치원 애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부정이 있잖아. 그런데 워낙 이제 그런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 그림자 정부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크고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되면은 딥스테이트 세력을 완전히 가루를 낸다고 하니까 그래 되면은 언론이 바로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론이 바로 서게 되면은 2017년이 이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지금은 뭐 1년 한 5개월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3년 뭐 한 6개월 뒤에는 이제 2017년에 대통령 선거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그러면 언론이 바로 서게 되니까 그러면은 지난 2020년 작년이죠. 2022년 3구 대선 때 언론이 잘못돼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억울하게 이제 당선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 7% 지지율 받으면은 TV 토론에 나갈 수가 있는데 나가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언론 방송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시는 말의 주장에 의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을 작사를 내고 가루를 만들어 버리면은 언론이 바로 서게 되니까 그러면은 2017년에 가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요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그 말도 일리가 있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2017년까지 가는 게 아니고 2017년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가 뭐 3월 달이나 그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는 내년 초에 있다고 봐요. 내년 초에. 그러니까 몇 달 뒤에 있다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 듣는 그만큼 그 열정 그만큼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정보를 빨아당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면서도 들어요. 자면서도. 오늘 또 1시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들으면서 또 자고 들으면서 또 자고 들으면서 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다 듣죠. 조금 전에 이제 그 마키아벨리라고 있어요. 박진영 교수하고 미디어워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하고 이제 대화를 1시간 정도 한 것을 방금 들었는데 뭐 그거 듣거나 말거나 모든 정세 국내외 정세는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래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심성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남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못되게 하면 자기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예요. 다 남 잘 되게 해주려고 하죠. 그런 마음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악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번에 이제 10월 11일 날이지.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이제 서울의 강서구에 구청장 재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태우라고, 이분이 조국 민정수석 시절 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 조국 민정수석이 있을 때에 그 밑에서 일을 하다가
하여튼 간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잘렸어.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잘렸는데 그게 이제 좀 앙심을 품어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좀 많이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구청장 댁에서 달아났다. 목이 달아났는데 다시 사면시키고 복권시켜가지고 이번에 또 재선거 온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진교훈인가 지금 민주당의 그 경찰청에 이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지. 그분하고 붙는데 지금 김태호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몇 대 몇으로 저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한 엄청난 차이로 저는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로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 같다고. 그래 되면은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희준 그 정치평론가가 그렇게 평론을 하더라고. 그리고 모든 그 뭐 기타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내가 이제 받아들인 정보에 의하면은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오래 갈 수가 없다고요. 심지어는 뭐 이제 일본으로 도망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게 무슨 한쪽 귀를 듣고 흘리세요. 그래 되면은 2022년 6월 22일 날 그러니까 작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4개월 뒤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 수여식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그 강연을 하시고 질문을 받고 또 답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내년 총선에 이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국가혁명당에서 이렇게 좀 후보를 내보낼 건가 그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하실 때 총재님께서 대선을 언급하셨다고. 그걸 뭐를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내보낸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 군소정당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했다. 옛날로 말하면은 김종필 총재 살아있을 때도 그걸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로 끝났으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후보로 이제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됐어요? 끝나고요. 그래 가요. 아이고 저 문 열어놨다. 큰일 났다. 내 저 신발 좀 내줘요. 신발. 아이고. 불도 안 껐네.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유튜브 아직 안 끝났다. 지금 하고 있어. 자기 안 논다. 내 얼굴로 온다고. 말을 좀 중간에 끊겨버렸는데 그리고 군소정당 그 김종필 총재도 그걸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후보로 이제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2022년 6월 22일 날 서울대학교 박사 수여식에 가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로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당 그게 후보 한 10명, 15명 이런 오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가능하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유엔봉사단 수석 부총재님으로 돼 있고 지금 한국유엔봉사단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그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어제 보니까 그 광개토 대왕 그 식당에 식당 주인이 거기에 이제 우리 허성정 도당위원장님하고 차 안에 가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아이고. 허성정, 이게 좀 당겨줘요. 여기 있다. 허성정 도당위원장님하고 전차희 대천사님하고 됐어요. 수승 같이인데요. 대천사님하고 그 허성정 도당위원장님 그 부인하고 이제 그 광개토 대왕 그 큰 비석을 있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참 우리 허성정 도당위원장님은 유머가 많아가지고 말이지. 경로상 출발 지점까지는 참 그분 참 진짜 그 유머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청용 우베코 말이지. 저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자기 현재 부인이고 왼쪽에는 그 1600년 전에 이제 항우였던 분을 옆에 모시고 이제 어제 아래 그 대담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다익선도 이야기하시더만은 1600년 전에 이제 그 과거고 지금 뭐 한 그 뭐 200년 전에 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다익선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허성정 도당위원장님을 하고 이제 안지는 이제 2019년도부터 알았으니까 좀 몇 년 됐죠. 그런데 차 안에서 우리가 그 버스 타고 가면서 그 도당 그 뭐야 그 창당대 할 때 몇 번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차 안에서 그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나는 그 당시에 그 우회전하세요. 라후나 노래 한 불렀다고. 그러니까 허성정 도당위원장님께서 내 노래 딱 듣더만은 말했지. 뭐라 하더라고. 그건 그렇고, 그게 이제 광개토 대왕 그 큰 비석이 있는 그 음식점의 그 사장님께서 사장님에게 이제 전체희 대천사님께서 자꾸 이제 그 축복하고, 아직 그분이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을 보고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요. 허경영 각하 그렇게 부르고 전에부터 잘 아신다는 분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축복하고 아마 명패하고 그런 걸 안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체희 대천사님께서 기업 축복도 이야기하고 축복 명패를 자꾸 권하시더라고. 권하는 걸 보면은 이분은 그게 쉽게 말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전에부터 잘 아시고 이제 훌륭하시고 또 대통령으로 충분히 이제 자격이 있다, 또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하라고 자꾸 부르시는 것 같아요. 허경영 각하 그렇게 하는데, 아직 신인으로는 못 알아보잖아요. 신인님으로서는 못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제 그 한국 유엔 봉사단 그 이사장님께서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까지는 알리지는 않지만은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많이 알리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밑에서 그 아주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거기 맺어가지고 일단 TV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이제 15사람 정도 그 속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큰 새는 말이지 뭐야 그 역풍을 안고 이제 일어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또 없어서는 좀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정반 합의 원리에 의해서 있는 것도 필요해요.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5대 대통령으로 놓을 때에 그때도 그 윤보선 그 대통령 후보 측에서 신문, 그 당시에 동아일보 신문 광고에 크게 냈다고. 크게 내가지고 박정희는 그 빨갱이다. 뭐 그 당시 빨갱이다 그러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것을 신문 보도를 크게 했다고. 그래서 약 400m 앞 이길지 질지를 몰랐어요. 그게.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랬었다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그랬댔어요. 당시 그런데 이제 여수, 순천 그쪽에서 표가 많이 나왔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일단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민의힘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갈 때에 반대하는 세력이 왜 없겠느냐고. 있죠. 있다고. 하물며 본인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은 대세를 봐야 된다고. 대세, 천지 대세를 봐야 돼요. 지 천하지 대세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다, 이런 말이 있다고. 지 천하지 세자, 천하의 대세를 아는 사람에게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암천하지 대사, 그러니까 이 천지의 대세에 어두운 사람은 유천하지 사기다, 죽을 기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강정산이 한 말인데, 이 천지의 대세가 뭐냐, 이것은 뭐냐 말이에요. 천지의 대세가 뭐냐,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제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이제 돌아가신 그 최순 대신사가 천지의 대세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제 1600년대 최순 대신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천지의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가서는 종교의 힘이에요. 종교의 힘이라고. 왜냐하니까 지도자들이 그 종교의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최순 대신사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유불선의 운이 다 됐다 그랬다고. 유불선의 운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기독교의 운빨도 끝난단 말이야. 그리고 불교의 운도 끝나고 유교의 운도 끝나고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차로 말하면은 차에 휘발유가 있다가 이 휘발유가 떨어지면 차가 못 가잖아. 그렇듯이 기독교의 운도 다 됐고 불교의 운도 다 되었단 말이야. 그걸 아는 사람은 알아요. 유교의 운도 다 됐으니까 이제는 뭐냐 하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것을 최초로 아는 사람이 최순 대신사라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력을 밝힌, 지금 우리 주역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주역의 시대가 가고 정력의 시대가 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낙서의 시대인데 낙서의 시대가 가고 화도의 시대가 온다. 이 정력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밝힌 사람이 김일부 대성사단 말이야. 김일부 대성사. 이것을 공자가 정력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그 이치적으로 밝히지를 못하고 죽었는데 공자가 못한 일을 김일부 대성사가 밝혀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김일부 대성사의 꿈에 공자가 나타나가지고 장하다, 일부야, 장하다,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했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김일부 대성사가 쓴 그 정력, 이걸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여하튼 정력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천하의 대세예요. 천지의 대세라고. 그러면 이 정력의 시대에 올 때는 그 핵심이 뭐냐? 김일부 대성사가 깨달은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이 그 김일부 대성사의 가르침의 총결론이에요. 그것이 선천 종교의 결론하고도 일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나 원효 결설을 쓴 원효 스님의 이제 그 결론이나 그리고 모든 성각자 선지자들의 결론하고도 일치가 돼요. 그러면은 이 한 분이 누구냐 이걸 이제 우리가 탐구해 나가는데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거기는 강정산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강정산의 가르침을 왜곡해 가지고 강정산이 이제 그분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강정산은 벌써 죽었잖아. 1871년에 태어나 가지고 1909년에 39세로 돌아가셔 가지고 벌써 죽었죠.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강정산의 후계자가 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강정산은 무흑이면은 자기는 이제 황극이다. 이런 사람이 내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해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참 메시아다. 요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타 뭐 많아요. 내가 누구 이름을 못 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또 거기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고 참 옳은 사람은 허경영 신인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게 허경영 신인님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내 한평생을 바치가지고 깨달은 거고, 그 허성정 도당위원장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제 가톨릭의 이제 4대째 이제 모태 가톨릭 신자단 말이에요. 자기 이제 4대 같으면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어릴 때부터 많은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을 때 와 하고 놀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내 같은 경우는 와가 아니에요. 와 이래 놀란 거다 말이야. 와 하고 놀란 거라고. 신봉사가 눈을 떠가지고 말이지, 봉사들이 눈을 떠가지고 이 세상을 보라고 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와 이거를 하루 종일 해야 돼. 허경영 총재의 유튜브 강의를 들었을 때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와 이것을 하루 종일 한 달 내에 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충격적인 그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참 신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불로유라고. 불로유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참 그거 뭐 참 진짜 한심한 일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천지의 대세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주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데 그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신인 허경영이다. 이게 천지 대세예요. 그러면 이 천지 대세대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일단은 새로운 천지를 만들려면은 이 대권을 잡아야 되려면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때까지 많은 대통령의 출마를 여러 번 했지만은 실패가 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실패하지만은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 진실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 이번에는 성공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 사람 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살기 어렵거든. 너무 살기 어렵고, 이거는 국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시골에 가면은 정말 그 빈집이 너무 많고 도시에도 빈집이 많다고. 이것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지 대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새 천지를 여는 것이 천지 대세니까 천지 대세다. 천지 대세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사람의 이제 15사람 정도 국민의힘당 후보에 이제 들어가서 그것이 TV 방송으로 중계가 계속 된다고. 그래 될 때에 이제 전 국민들로부터 막 압도적인 이제 지지를 받게 돼요. 받게 돼서 세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하나님 교회 하는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 3년이나 5년, 4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은 그때는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일망타진돼 가지고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가 돼서,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미 딥스테이트 세력은 이미
지금 공중분해 일보 직전이 나와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좀 자세한 것은 김시한 그 목사님 그 강의를 내가 좀 다시 좀 듣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인 견해는 그렇다고,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그림자 정부가 힘을 팍팍 쓰는 게 아니라고, 지금 거기도 4분 5열 산산조각 나고, 쉽게 말해서 그냥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불로유 이것을 이제 건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을 이제 그 저기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일본의 게이지 대학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좀 있으면 그게 뭐 발표가 되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국민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서 폭발적인 이제 인기를 약 받을 것 300m 같단 앞 말이에요.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오늘 변희재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 싫더라도 한 4개월만 기다려달라 그러는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얼마 안 있어서 좋은 시즌이 올 거예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전화 오네요. 예.